하진 않을 거고요. 일부만 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음에 왔을 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알다시피 우리 진도는 23일 날 마무리 지을 거고요. 25일에는 한번 시험 볼 거다. (1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정적분 활용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정적분 활용으로 다룰 주제는 넓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적분이라는 게 뭐라 했냐면 부호 달린 넓이라 했거든. 부호 달린 넓이.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정적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표현이었어요. 근데 넓이는 모름지기 0보다 크죠. 그쵸? 그래서 넓이는 0보다 큰데 부호 달린 넓이에서 부호를 어떻게 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얘를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 절대값을 붙입니다. 매번 말했죠. 절대값은 언제나 사랑받는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통수학 2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래프화 시키며 대수에서도 여러분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다룰 수 있고, 더불어 삼각함수에서도 다루었고, 수열에서는 그냥 절대값이 포함된 합을 구한 걸로도 이야기를 했죠. 대수까지도, 아니 미적분 원까지도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하면은 어떤 fx가 있을지라도 걔를 모조리 다 0보다 크게 만들어 주므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 절대값을 정적분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의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x축과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 곡선 두 개가 있어서 이 곡선과 곡선 사이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F라고 놓고 얘를 G라고 놨을 때 우리가 이 F에서 G를 빼면 뭔 일이 벌어지냐?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F에서 G를 빼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F에서 G를 빼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뀐다네.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잠깐만. F.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F에서 G를 빼면. 그러면 사실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F 빼기 G를 정적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하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gx의 뭐? 절대값을 정적분한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즉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정적분해서 절대값을 정적분해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앞에서는 뭔가 x도 들어있고 이런데 여기는 진짜 본격적으로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거 언제 다 풀지?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공식을 그래도 소개는 해볼게요. 소개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그 공식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좀 짧게 풀까 거기에 초점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죠. 오늘은 유형 10까지만 다룰 계획입니다. 유형 10까지만 다룰 계획이에요. 유형 10? 너무 많나?
너무 많은 거 그냥 다 하죠 뭐 유형식까지.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넓이 공식입니다. 이거는 교재에 여기 152페이지 곳곳에다가 열심히 써봐요. 첫 번째 어떤 2차 함수가 직선과 둘러싸인 경계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원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저 fx를 절대값에서 정적분해주면 됩니다. 이 fx가 2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a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일 때 어떻게 하냐.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해주면 넓이가 완성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만일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접해져 있고 접한 이 둘러싸인 부분, 이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마찬가지로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그리고 얘를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한다면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에 대해 둘러싼 부분이 얘가 y는 ax 4제곱에 대해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고요. 이런 식으로 4차 함수가 얘랑 접하고 있을 때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y는 ax 4제곱이죠. 4차 함수는 2개가 있네요. 근데 혹시 규칙은 보여요? 이거 분모 규칙 보여요? 6, 12, 20, 30? 그래서 이거 일반화하는 공식도 있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규칙은 사실 거기서 파생된 거고요. 이거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 그 때문에 규칙이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으로 나온 건데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건데 사실 뭐 거기까지는 굳이 생각은 하네요. 근데 이때 4차 함수는 실제로 정적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온 거는 3차 함수와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정적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할 게 몇 개 더 있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똑같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 길이비가 2대 1이 된답니다. 2대 1이 된대요. 그리고 3차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형태의,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요상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해요.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그럼 얘랑 똑같잖아요? 그쵸? 약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3참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정해 주냐? 이게 좀 까다롭죠. 감마에서 이 둘의 중점까지의 거리를 빼요.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복잡하다고 느껴지죠? 여기는 6분의 절대값 a에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인데
또 약간 보정을 해줘야겠죠? 여기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거리.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에서 알파를 빼준 것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완벽한 대칭성을 이룬다면, 그래서 0과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처럼 길이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기 하나의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기도 하냐? 4분의 절대값 a의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좀 잘 나오는 주제예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저 정도까지는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소개해 볼게요.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991번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답니다. y는 k라는 애랑 x는 k라는 애랑 x는 0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넓이를 S1, S2, S3이라고 했대요. 교점은 마이너스 2와 1이겠죠. 근데 이 S1, S2, S3이 등차수열이래. 떠오르는 게 뭐예요? 등차수열이다. 세 개가 등차수열이다. 뭐가 떠올라요? 그쵸. 등차 중항이 떠오릅니다. 즉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이라고 하는 것은 S1 더하기 S3이 가운데 거의 2배라서 이게 3S2가 돼요. 근데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모름지기 여기 넓이잖아. 넓이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6분의 저희 공식에 따르면 최고차항의 개수에 절대값 붙이고 뺀 거에 세제곱. 그래서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S2가 얼마? 2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dx 마이너스 x네. 이렇게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적분해서 마이너스 2랑 1 대입해서 빼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맞는데 우리가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지죠. 계산이 깔끔해진다는 이야기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애용합니다. 물론 저런 형태가 아니면 저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6번 같은 못 쓰는 문제도 존재는 하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있는데 A와 B가 3배 차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3B부터 0까지 이 X 세제곱을 적분하냐? 노노. X 세제곱이 지금 0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쵸? 원하는 건 뭐다? 절대값을 해야 돼요. 0보다 커야지 넓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걸 적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3b랑 0을 대입하면 4분의 81 b 4제곱이 되겠죠. 이게 S1. 0부터 b까지 x 세제곱을 적분한 값은 바로 쓸게요. 4분의 1 b 4제곱이 되고 S2가 됩니다. 둘을 나눠주면 얼마? 8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100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이 y는 gx와 y는 fx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교점이 0과 2와 4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이때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래요. 색칠한 부분 넓이 딱 저거네. 맨 밑에 그린 거 오른쪽 맨 밑에 맞지? 대칭이잖아. 0, 2, 4 간격이 같잖아요. 그럼 얘 넓이가 얼마예요? 4분의 최고차항 계수 a라고 할 때 2의 4제곱 그럼 4a죠. 근데 그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래? 2래. 아하, a가 2분의 1이구나. 우리가 fx 빼기 gx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 2분의 1에 0과 2와 4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f1-g1은 얼마?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서 2분의 3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G1 마이너스 F1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점 간의 거리와 최고차항 계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저 왼쪽에 적어놓은 넓이 공식들의 의미인데, 반대로 넓이를 알려주고 최고차항 계수를 안 알려줬다면 그거를 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1008번. 이게 가끔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만 더 적을까요? 가끔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만약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으면 어떡하냐. 얘가 y는 ax제곱, y는 a 프라임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6분의 그냥 얘네 최고차항 계수들끼리 뺀 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둘 빼야 되잖아. 그치?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빼야 되는데 빼면은 새로운 2차 함수가 돼요. 근데 그 계수가 a에서 a 프라임 뺀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 요거예요. 대단한 건 아닌데 가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다면 그냥 안 적어도 됩니다. 헷갈릴까봐 이야기를 할게요. 1008번이 다음과 같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얘를 x축 대칭한 뒤집은 다음에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대요.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랍니다. 딱 저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얘에서 얘 뺀 거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서 둘이 둘러싸이는 부분이 이게 1과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6분의 얘네 둘 빼주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해주면 그냥 깔끔하게 9가 뜨겠죠. 간단하죠? (1013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fx랑 gx라는 애가
1에서 접하고 0을 지난다 했어요. 그럼 여기 넓이 누구처럼 보여요? 그쵸, 저 왼쪽에 두 번째 그림이죠. 최고차는 개수만 알려줬죠. 그래서 12분의 2 곱하기 1의 4제곱. 그래서 6분의 1입니다. (1019) 이게 너무 쉬워지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1019번. (1019번이) 이제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미리 조금 익숙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같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써먹습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0부터 알파까지 저 함수를 적분한 게 얼마다? 0이다. 넓이가 같다는 건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위치가. 정적분은 부호 달린 넓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넓이에다가 부호만 부여해줘도 알아서 0이 될 거라는 거죠. 넓이는 같죠? 크기는 같아요. 근데 위아래 있잖아. 하나는 뭐 플러스 2면 하나는 마이너스 2란 거죠. 근데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방법은 절대값에 안 붙이고 그냥 정적분해주면 그건 부호를 반영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0이 됩니다. (4분의 1) 알파 4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가 0이죠. 그럼 뭐 k가 얼마가 돼요? 알파 나눠서 넘겨주면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세제곱 이게 됩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k 구해야 되는데 알파가 얼마인데? 알아? 알아내야지. 내가 설정한 알파의 정체는 뭐냐면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냅니다. 즉 k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예요. 즉 얘랑 얘가 뭐한다? 같다라는 거죠. 연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연립하면 얼마냐? 4분의 3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0이라서 알파가 0이거나 루트 3분의 2가 되는데 0은 당연히 아니죠. k는 알파는 루트 3분의 2고 그에 따라 k는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세제곱 3루트 3분의 8 이게 됩니다. 그래서 3루트 3분의 6 4가 되고요. 이거는 뭐 9분의 4루트 3이죠. 요런 게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비슷한 주제로 102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1000번 때까지 왔네요. 어느 순간. 방학이 2주도 안 남았어요. 그쵸? 벌써 2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얼른 학교에 가버리시죠, 여러분. 오늘 밖에 별로 안 추웠지? 히터가 너무 세고 줄여야겠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0과 4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쯤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2차 함수 정도 맞지? 그렇게 2차 함수 그래프 좀 그려라. 이제 그 공통수학부터 얘기했는데 그쵸?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들이 그려집니다. 왜냐면 미적분 2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대수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들도 너무 자연스럽겠죠. 그쵸? 미리 그래프 잘 그려놔요. 수능에서도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AX제곱이라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의 절반이래요. 여기 어딘데? 몰라. 그래서 알파라고 설정을 합니다. 여기 넓이는 알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라서 여기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누구에서 얘에서 얘를 뺀 거에 정적분인데 결국 둘러싸인 거잖아. 그럼 저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6분의 a 더하기 1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뭐에 여기 넓이 그럼 이거 넓이도 그냥 써볼까요? 써보기만 할까요?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dx를 기준으로 하면 6분의 최고차항계수 1 곱하기 4의 세제곱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얘의 뭐야 절반 다른 말로 이거의 2배가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의 세제곱이 a 더하기 1 알파의 세제곱의 2배다. 즉 a 더하기 1 알파의 세제곱은 얼마? 32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a를 구하려고 하든 알파를 구하려고 하든 뭔가 관계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런가요? 어떻게 구해? 그치, 알파의 탄생 배경이야. 알파라는 애는 a 알파 제곱과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가 같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슉 넘기면 a 더하기 1 알파 빼기 4가 a 더하기 1 알파가 4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넘기고 알파 나눠주면. 그쵸?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32라는 게 4알파 제곱이므로 알파가 얼마? 2루트 2. 알파가 2루트 2면 a는 얼마예요? 2루트 2분의 4 빼기 1.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죠. 자, 이어서
1028번. y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해달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a와 1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여기 넓이의 최소를 구해달라. 합의 최소죠.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이 a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림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마이너스 1, a 1.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거에서부터 이런 그림을 거쳐서 이런 데까지 가거든. 야, 근데 얘랑 넓이 다를 것 같니? 비슷하겠지? 그렇겠지. 왜냐면 좀 대칭 형태잖아. 뭔가. 그렇죠. 그럼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갔다 이 형태로 가는데 그게 대칭 형태라면 크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렇죠. 우리가 크기가 뭔가 여기 부분이 더 넓다가 그러니까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방향.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다시 컸다가 점점 이게 균형이 맞춰지면서 같아질 때쯤에 최소가 됐다가 다시 커지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넓이라는 것이 일종의 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는 거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 A 0 아니야?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이걸 진짜 적분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진짜 많이 길어지거든. 그래서 저기 있는 공식 좀 활용할게요. 저 6분의 어쩌고 하는 거. 자, 여기 A를 기준으로 여기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 A 더하기 1의 세제곱 1에서 2분의 A 더하기 1 빼면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여기 넓이는 얼마냐면 6분의 1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1에서 잠깐만 위에 3 마이너스 A네요. A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아, 또 틀렸네. 미안합니다. 암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틀렸네요. 잘못 말했어요. 2분의 A-1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맞는데 2분의 3 마이너스 A가 얘가 틀렸죠. 아니네, 이거 맞았네. 계산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았네요. 2분의 A 더하기 1에서 2분의 A-1을 1에서 뺀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1을 1에서 저걸 뺀 거니까 2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해달라는 거죠. 이거 둘 더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둘 더 해주면은 12분의 3으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 1-A의 세제곱을 더하는 거고요. A로 묶었을 때 1-A의 세제곱에서 빼기 A 더하기 1의 세제곱을 빼주는 게 됩니다. 12분의 얘랑 얘 더하면
3 곱하기 6a 제곱 더하기 2가 남고요.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되죠? 이게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마이너스 6a 제곱 지워서 마이너스 2a 4제곱 더하기 6이 됩니다. 왜 여기 마이너스가 뜨지? 이렇게 마이너스 2a 세제곱 여기 더하기 좀 잘못했죠? 플러스 12 a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일종의 보기 차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3에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야겠네요.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미분하면 최대 구하는 거라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8a 세제곱 더하기 24a가 0이 될 때니까 a가 0이거나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0일 때가 되겠죠.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라서 0일 때, 얘가 0일 때 최소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좀 길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0인데 계산 결과도 0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32번, 1035번을 풀기 위해서 개념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죠. 뭐냐면 이거 앞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앞에 안 써 있습니다. 역함수의 정적분이란 이야기요. 역함수의 정적분. 역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적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부터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역함수에 대해서 묻는 웬만한 문제들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다?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어떤 y는 fx라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쓰죠. 얘의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y는 x의 대칭이니까 맞죠? 이때 a부터 b까지라는 게 있을 때 여기가 fa랑 fb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y는 f 인버스 x에 대해서 얘한테 fa를 대입하면 a가 되고 fb를 대입하면 b가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가 a, fa면 역함수는 fa,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y랑 x랑 바꾸는 거니까 여기 넓이를 적분해달라고 문제에서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적분을 해? 역함수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그쵸?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넓이랑 똑같지 않아? 왜냐면 역함수라는 게 y는 x 대칭, 즉 여기에 있는 x축은
다시 원래 함수에 대해서 뭐 누구였어? y축이 있는 거잖아. 여기 FA, FB가 있고 여기도 FA, FB가 있잖아. 그치? 여기 x축은 사실 여기 y축이야. 즉 여기에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인버스로 합시다. F 인버스가 x축과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F가 y축과 둘러싸인 영역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는데 간단하죠. 이딴 건 우리가 당연히 못 구해요. 얘랑 얘네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fx가 있고 역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공통수학 2 문제 있었으니까. 본 적 기억나요? 한번 공통수학 2 문제 가져와줘요. 센에 있던 문제였는데 이렇게 생긴 fx가 있을 때 이거의 역함수가 여기 넓이 구해달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라 했어요? 그치.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2배 했죠. 잘 말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와 y는 이 역함수가 y는 f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fx랑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몇 배 주자? 2배 주자. 그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엄청 막 새롭고 그러진 않아요. 그쵸? (1032번) 2,2와 1,6이라는 게 있어요. y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2부터 6까지 f를 적분한 게 여기가 누구래요? 2부터 6까지 f를 적분한 거래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2부터 6까지 역함수를 정적분한 거래. 2부터 6까지 역함수를 정적분한 건 누구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2부터 6까지 역함수를 정적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구할 거니? 아까 말했죠.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자. 여기 넓이에서 여기랑 여기를 빼자. 전체 넓이가 얼마인데? 36에서 이 조그마한 넓이 얼마야? 2, 4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 s라고 써있죠. s를 빼주면 된다. 즉 32-s 얘가 답이에요. 문제에서 말하는 게 k-s라 했기 때문에 k는 32가 되겠죠. 맞아요. 마지막 1035번 봅시다. fx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라는 애가 있습니다. y는 x를 기준으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얘랑 얘랑 같다고 놨을 때
0에서 중근 같고요. 1에서 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역함수가. 여기 넓이는 어떻게 그려져요? 어떻게 구해요? 여기만 구해서 2배 해주는 건데 여기 넓이 생긴 게 누구처럼 보여? 저희 왼쪽 두 번째 그림이죠. 접하고 지나는 거잖아. 그치? 12분의 1 곱하기 1의 4제곱. 내가 원하는 답은 6분의 1. 왜냐면 2배 있잖아요. 2배잖아요. 위, 아래.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끝났어요. 잠시 쉬었다가 A 단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